25년 판결이니 결혼을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새겨들어라. 2년 살면 내 재산 절반이 날아간다는 소리가 이제는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드문드문한 케이스가 아니게 되었고 가성비의 인연이 아니라 약속의 인연이 된 것이다. 학력부터 재산까지 싹 다 속인 여자한테 1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줬는데 법원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해외 명문대 출신 전문직 아들을 둔 집안에서 2년 전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는 말부터 거짓이었다. 해당 대학에는 경제학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1억을 모았다던 통장에는 단돈 1,000만 원뿐이었다. 아내는 잘 보이고 싶어 허풍을 떨었다며 나머지 9천만 원은 가족과 묶여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설상가상으로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겠다고 남편에게 1억을 빌려가더니 돈을 돌려달라는 소리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런 기만 행위로 시작된 결혼임에도 법원은 재산의 절반을 내주라고 판결하며 남편의 뒤통수를 쳤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 한국 결혼의 사형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예전에는 10년은 살아야 재산을 나눠준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 가정법원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 2년만 살아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이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기간 동안 아내가 단 1원의 돈도 벌지 않았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경제 공동체이기에 남편이 번 돈은 아내가 번 돈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남편이 자신이 번 돈으로 아파트 취득 당시에 은행에서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에 이자를 냈다면 이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해 남편을 뒷바라지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즉 아내가 대출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기적의 논리가 적용된다. 아내는 이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어 비록 결혼 전부터 남편이 소유했거나 부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라고 해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2년만 살아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주류 판결이다. 불과 2023년 전 판결이 슬슬 스타트가 되었다. 2년 한개월을 함께 산 부부의 사례에서 남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이 결혼 몇 년 전부터 부모님과 협력하여 구입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직업이 없었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기만 했다. 심지어 아내는 언어폭력을 일삼고 외도까지 저질러서 남편이 여자를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남편이 꼼꼼하게 증거를 정리해서 유책 사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내가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아파트 가액의 2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2년 살고 남편 부모님이 마련해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니 커뮤니티에서는 도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년만 버티면 남편 부모님이 평생 모아 물려준 재산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갈취할 수 있는 판을 국가와 법원이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이딴 판례가 깔리니 더 괴팍한 판례가 생기는 것이다.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했다. 이제는 속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성병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학력을 위조해도 결국 법원 앞에 서면 피해자인 남편이 오히려 재산을 털리는 가해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구조다. 2년 20% 분할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을 뜯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돈에 눈이 먼 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결혼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자들이 이제 결혼으로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남자들을 도축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과연 누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는가? 성실하게 일해서 집 사고 저축한 남자의 노력은 법원 판결 한 번에 공중분해된다. 바람을 피우고 폭언을 일삼아도 일단 결혼 도장만 찍고 2년만 버티면 로또 당첨보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이 기괴한 시스템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혼인신고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되어버린 시대다. 남자들은 명확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랑에 확신이 없다면 절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말했다. 사랑이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라. 도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태를 선택하지 말고 말이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너의 권리는 너 스스로가 지켜야만 한다. 사랑이 없는 결합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인생을 건 도박에서 패배하고 눈물 흘리는 남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재산 다 뜯기고 골방 한켠에 앉아서 남자 살리기나 듣고 있지 말란 말이다. 그래, 그땐 그대에게 자유가 곁에 있을지니 다행이긴 하겠다만. 근육 깊이 시원하게 주물러드리는 키나루디 안마기. 가장 가까운 휴식이 되어드리겠습니다.